반갑습니다. 이 한 시간에, 한두 시간에, 의대를 6년 나오고, 레지던트 인턴, 또 임상을 20년, 30년 한 그런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까지 전부 치료하는 의사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면 허버드 대학도 나오시고 의대도 나오고 서울대 의대도 나오시고 또 병원에서 20년, 30년 근무한 의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그죠? 그 생명의 근원이 뭐냐? 첫 번째가 장이에요. 장. 이 장. 여러분들이 장이 불편해서 병원을 갔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을 갔어.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나는 고달픈데. 그런 경험 많이 느끼셨죠? 못 느끼셨으면 다행이고요. 병원에 안 가셨으니까. 왜 나는 고달파 죽겠고 나는 장이 불편한데 가스가 나고 소화불량이고 복통이 나는데 왜 내과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을까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가 장내 생태계를 안 배운 거예요. 장내 유익한균과 유해균이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어요. 만약에 환자가 나한테 왔다면 그거 뒤다볼 것도 없어. 청진기 대볼 것도 없이 장이 어떻게 아픕니까? 어떻게 하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당신 몸속에는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서 그렇다.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라. 그러면 바로 2, 3일 안에 평온을 찾아버려요.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배가. 장내 생태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균들이 여러분들이 먹은 독을 해독해 주는데 그 해독할 수 없을 정도의 독소를 먹어 제끼니까 그 독소가 몸속에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발효와 부패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장에서는 발효와 부패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 항문까지가 뭐냐? 소화기관 맞죠? 그거를 그냥 진짜로 말하면 발효기관이에요. 얼마나 잘 발효해서 내놓느냐? 그럼 건강한 사람이고 얼마나 부패시켜서 썩게 만들어서 배설시키느냐? 그런 발효기관, 소화기관을 가진 사람은 환자인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흡수가 돼야 내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만 아시면 그것만 분별해서 알아도 우리 국민이 만약 화장실에서 냄새가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 교육을 했다면 의료법은 10분의 1만 내도 지금 병원 10분의 1만 가져도 되겠죠? 그걸 다 한가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방구에서 느끼는 독가스란 말이에요. 방구를 자주 끼는 사람은 많이 나올 것이고 방구를 안 끼는 사람은 대부분이 몸속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4리터 정도 방구를 껴요. 부패 때도 썩은 냄새가 4리터가 나오고 발효가 돼서 악취 없는 가스가 나와도 4리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방구를 자주 못 끼는 사람은 어때요?
몸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장 유효한 것이 치매를 일으켜요. 치매. 여러분들 그 간성혼수라는 병이 있어요. 간성혼수. 그게 뭐냐면 간에 이상이 있어서 혼수 상태가 된 걸 말해요. 혼수 상태가 뭔지 아시죠? 자빠져서 정신을 잃은 거. 그거 병원 가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대장에 똥을 빼내요. 그럼 독가스가 안 나오니까 원인이 해소됐으니까 정신을 차려요. 그만큼 유해한 독가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방구에서 느끼는 악취가스예요. 겨울철 돼지농장, 닭농장에 하룻밤만 환기가 되면 돼지가, 닭이 한 마리도 안 다 죽어요. 장내 유익한 균이 많도록 화장실에서 냄새 없는 변을 보도록 장내 생태계, 장을 관리하셔야 돼요. 좋은 흙에 유익한 균과 효소가 풍부해요. 그런 땅을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납니다. 그런 향기가 나는 땅의 식물은 어떤 경우도 병이 없어요. 여러분들 똥에서 향기가 나는 발효 향기만 나는 똥을 산다면 에볼라 아니라 더한 나쁜 병이 오더라도 감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나의 자연치유 능력 이 책, 이거 비록 너무 짧고 간단한 책이지만 여러분 이 책은 100만 원짜리 책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자연치유 능력이 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지 의사나 약이나 이걸로 치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장내 유익균 대비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면역력이 나의 자연치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간만 건강해서 됩니까? 폐도 건강해야죠. 그럼 폐가 건강한 영양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드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그럼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기 체험 사례를 한 두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줘요. 원래는 어렸을 때 막 갓난아기 때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심해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심해졌어요. 그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 믿고 버티긴 했었어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내색은 잘 안 했습니다. 엄마도 어떻게든지 낫게 해준다고 해서 뭐 돈이 얼마나 들든 뭐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낫게 해준다고 막 옆에서 계속 형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막 간호도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을 거라고 하나 믿고 견뎠습니다. 예, 군대 가서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완전 심해졌습니다. 처음에 입대했을 때 한두 달 살짝 이제 조금씩 올라왔는데 그때는 다시 이제 없어져가지고 계속 생활하다가
전역하기 한 6개월 전부터, 6, 7개월 전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다가 막 약 먹고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계속 올라와서 2월 달쯤에 확 심해졌습니다. 이제. 솔직히 군대에서 치료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일단 한방병원에서 이제 한약을 계속 타먹고 휴가를 이제 거의 매주 병원가도 나가고 이제 청원도 쓰고 있는 휴가로 다 써서 한 달간 거의 매주 막 병원 휴가 나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훈련도 열애되고 이제 보는 시선도 별로 안 좋긴 했는데 이게 간지러움을 진짜 엄청 심한데 간지러움이 긁기 전에는 거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해서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긁으면서 진짜 심할 때 막 잘 때랑 진짜 심할 때 그냥 일단 긁고 먼저 봤는데 그러나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막 너무 힘든데도 간지러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긁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복을 입으면은 겨울이라서 이제 내복을 입게 되는데 그 내복이 다 달라붙어서 이제 진물이 막 노랗게 묻고 다 굳고 활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제 잠잘 때도 많이 자면 1시간? 밤에 그렇게 많이 잤습니다. 그렇게 심할 때 많이 자야 1~2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 매트리스를 피고 자는데 그것조차도 원래 못 피고 이제 매트리스 같은 데 진물이 굳으니까 그냥 침상에서 맨바닥에 그냥 잤습니다. 가루약은 하루에 그냥 수시로 한 번 먹을 때 2개씩 해서 10개든 뭐 20개든 계속적으로 챙겨 먹는 이제 마시는 약은 자기 전에 바로 마시고 피부에 뿌리는 약은 샤워 끝나거나 이제 좀 건조할 때 뿌리면서 4월 달에 처음 먹었고 개선되는 동안 한 달 정도 해서 조금씩 이제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밤에 막 잠자는 시간은 2~3시간을 조금씩 늘고 진물 나는 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원래 긁었을 때 살짝만 긁혀도 피부가 파이고 흉터가 나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씩 더 없어지고 물론 군대에서보단 좀 챙겨 먹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다시금 안 올라오게끔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나으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있어야 되고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뭐 피부 강생제 연고는 그 순간 잠깐 뿐이고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잠깐에 현혹되지 말고 좀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나중을 보고 조금씩 버티면서 이런 피부병은 뭐 겉에 문제가 일단은 보이긴 하지만 속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올라오는 거고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는 이제 그냥 겉에서 일시적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뭐 열심히 챙겨 먹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환자를 48년 환자를 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토피는 정복할 길이 없어. 근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토피 우리 병원에 입원 3번까지 했었는데 뭐 대학병원 삼성의료는 다 했는데 안 돼서 이거 2달 해서 100% 완치를 하는 환자입니다. 청년인데 얼굴부터 온몸이 제일 심한데 다리 이런 쪽에 이렇게 살이 엉망이 된 사람이 2달에 100% 완치가 됐어. 2달 만에. 정말 그 제대를 했어. 제대로 하면서 제일 먼저 나한테 인사를 왔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악성 아토피는 아마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최고고
이 소화기 쪽에는 이보다 더 좋은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병을 막아주는데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예. 정말로 어떤 병도, 예.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을, 어떤 약도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을 능가할 약은 없다. 이해하시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양 보충을 하시고, 두 번째 뭐냐? 물을 하루, 맑은 물을 2.5리터 드셔야 돼요. 꼭 드셔야 돼요. 첫 번째는 화장실에서 냄새 나지 않게 슈퍼유산균, 엄마 젖을 먹든가. 엄마 젖 평생 먹어요? 예, 모이를 사서 먹든가. 안 그러면 이 슈퍼유산균을 먹어서 병원에서 냄새 안 나게, 장내 유익균이 많아서 내가 먹은 음식을 전부 효소화하도록 장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오곡, 오색 야채, 오색 과일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거. 세 번째는 물을 2.5리터 섭취한다는 거. 물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우리 몸속에 혈액으로 들어와서 이 몸 전체를 돌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소를 날라주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내게 맞는 운동이에요.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운동. 이거 네 가지만 지키면요, 정말 젊어져요. 정말 젊어집니다. 이 네 가지가 만병통치예요. 음식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100명의 의사를 깨우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사람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의사를 깨우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됐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특히 이제 이거 우리 SAP 슈퍼 유산균 그쪽에 그 개발자이신 박세준 회장님께도 감사의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효소를 어디에다가 지금 적용하고 쓸까 자기가 고민했는데, 자기가 지금 적용했던 이쪽은 우리 몸의 지금 모든 그 견관절 쪽이나 신경 쪽이나 혈액 쪽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을 효소와 그런 관계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를 발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 효소와 스포츠와의 관계. 효소를 썼을 때 도핑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효소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스포츠와 효소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관계가 있는가? 수술 후에, 수술 전과 수술 이후에
그러니까 항암 치료 전과 항암 치료 후에 어떤 반응이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수술 전과 수술 후,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효소를 복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차이점, 그 대장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자기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쪽에 그 관계 전문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10살 때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악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류마티스가 지금 완전히 거의 뭐 99%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에 자기에 대한 것도 잠깐 그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폐질환 쪽에 환자들이 자기가 썼던 환자가 한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곧바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답니다. 이 빠른 속도로 이게 카탈리사토, 빠른 속도로 이게 반응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효소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입학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효소량이 평상시보다 3배, 5배 이상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설사하는 데는 효소가 어떤 약에 독일의 최고의 바이엘 회사에서 나온 약이랑 이 효소로 SAP 효소를 쓰면 이 세이즈 효소가 속도가 훨씬 몇 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쪽 양의학 쪽으로 나온 바이엘 쪽 독일 거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도 일단 몸에는 간에 무리가 오죠. 이건 간에 무리가 안 오죠. 종양괴사 인자가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CD44가 44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TGF 종양괴사 인자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효소를 복용하니까 어떻게 되냐? CD44가 확 감소가 돼요. 그런데 SAP 우리 한국 효소를 썼더니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암 전이 속도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경감이 되고 환자들이 얼굴이 달라지고 화색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위와 장, 그다음에 그 위액 분비 관계, 그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는 그 관계인데, 이것은 지금 항암 치료를만 받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효소를 복용했던 환자고요. 그러니까 4주, 5주 때는 아주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한데 거기에 맞붙여서 효소 4주, 5주 동안 복용했더니 그래도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리필 복해지나? 11주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달, 2달 몇 달이 석 달이죠? 11주, 2달 반, 석 달 정도 꾸준히 복용하니까 이 암 종양 이 세포나 고통대한 이 방사선 이후에 치료 그런 양들이 몸에 무리가 왔던 것들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어떻게 합니까? 며칠만 복용하고 간둬야 됩니까?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 됩니까? 꾸준히 복용한다는 게 이거 우리가 임상 실험의 데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막 건조하고 아프고 막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네. 이 효소를 쓰게 되면은 다시 건조했던 것이 습해지고, 그 다음에 그 피가 흐르는 것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기적적인 거죠. 제가 SAP를 써가지고 나온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 속도가 지금 일본 효소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일본 효소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비쌉니다.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금 모든 환자 300명한테 임상했던 내용들의 모든 환자들 했던 그 모든 그 내역들입니다. 어떤 병, 뭐 동맥경화 같은 거, 브루스 크랩스, 유방암, 우리 지금 이야기 해모리드 보통 우리가 지금 골수암 같은 거, 림프 쪽에 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내용들의 축농증 같은 거, 트롬보시트 이런 혈전 같은 여러 가지가 이런 거 이 아플 때, 이 치근단 그때 이걸 해가지고 효소를 줘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효과는 상당히 아주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병 증상에 따라 쓰는 각 분야에 따라서 효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섹스앤더 섹스체인저 616명은 효소를 썼고 626명은 효소를 쓰질 않았습니다. 환자들한테 적용을 안 했어요. 다 똑같이 효소를 줬든 안 줬든 간에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616명은 상당히 전형적인 그 후유증으로 해서 고통을 받고 어렵고 몸이 빨리 죽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 효소를 썼던 626명 쪽에서는 상당히 레벤스키 발리테 그 라이프 퀄리티 자체가 좋아지고 이제 양약 같은 걸 먹질 않아도 그냥 효소만 복용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몸이 호전되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그 국제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예? 그 의사들이 수십 명이 여기에 관여돼서
암 전문의들이 했던 그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떻게 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백태가 혓바닥 아래 백태가 이렇게 막 너무 거의 한 뭐 2mm, 3mm가 꽉 쪄가지고 혓바닥에 돌출되는 그래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백태가 꽉 껴 있는 그런 그 환자였는데 그 대장이나 소장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백태가 이렇게 끼게 된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많이 썼죠. 예. 근데 SJP를 2주 동안 이게 매일 2번씩 이렇게 복용을 하고 3주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침도 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이 백태가 끼고 이런 것들이 4주 후에, 4week에 완전히 fever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44세에 유방암의 환자였습니다. 매일 그냥 하루에 수십 번씩 토하고 두통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있었었는데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하고 수술 치료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SJP 그 효소를 지금 매일 복용하게 됐습니다. 인텐시브로. 그랬더니 일단 이제 스툴 변비랑 토한 것이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고, 일단 자기 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정말 살만 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갑상선 항진의 40살 여자인데 갑상선 항진증입니다. 심장 이상 150번 맥박수가 150번이고요. 온몸이 떨고 쉬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정상이 안 되고 그 서양 그 우리 의학으로 코티손 쪽으로는 티아마손을 계속 복용하게 됐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먹을 때만 잠깐이고 계속 그냥 막 이게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 잠자는 중에는 정치 이상자처럼 막 이렇게 반응이 오죠. 3일 매일 2번씩 30g씩 계속 먹였는데 3일 후부터 이게 몸이 확 좋아지기 시작하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주 후에부터 몸 상태가 항상 좋았고 갑상선에 대한 항진증에 대한 것이 많이 반감이 됐다고. 물론 이게 수족구병입니다. 4살이고요. 1년 동안 이게 빵꾸 이런 게 온 몸에 입 안에 다 빵꾸가 뻥뻥뻥뻥 났습니다. 5g씩 청인을 먹었는데 계속 먹였는데 딱 일주일 후에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이 담당 의사가 수술하려고 했던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담당 의사가 이것은 완전 기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명이 났던 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37년간 담배를 피고 52세 여자인데 이게 커피 3이면은 상당히 4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형 선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데 지금 3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달 동안 계속 쉬지 않고 다량의 지금 효소를 SJP 다량 효소를 지금 복용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길 거리도 못 걷고 계단은 아예 뭐 걸을 수가 없었었는데 이걸 먹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아주 그냥 거의 지금 계단을 올라가도 숨 차는 것이 훨씬 덜하고 평지는 훨씬 잘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확실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알레르기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환자가 불치입니다. 이건 난치가 아니고 거의 불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레르기가 있는 지역, 이 파란 부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가죠. 이상하게 여기 이란 이쪽은 알레르기가 없어요. 아프리카는 알레르기가 없어요. 20살 여자인데 매일 이거 알레르기 매일 약을 먹었는데 프로탁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30g씩 한 봉지씩 해서 매일 이렇게 먹게 됐어요. 매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약을 거의 다 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먹고 그다음에 암에 대한 그 치수도 떨어지고 그렇게 기관지 천식 같은 증세도 훨씬 가래 같은 것도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돼서 한국의 SJP 이 효소가 세계화가 되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합니다. 네. 미친놈이야 내가 강의로도 안 받고.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미친놈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